밤하늘을 가르는 날카로운 굉음. 평온하던 어둠이 순식간에 붉은 섬광으로 찢어집니다. 중동의 밤하늘을 수놓은 것은 단순한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단순한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청공갓은 이론 갱음, 단순한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핀단 다른 중동의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지켜져 왔던 암묵적인 규칙, 즉 그림자 전쟁의 끝을 알리는 무서운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의 두 거대한 권력은 오랫동안 서로의 본토를 직접 타격하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 붉은 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대리인을 내세우고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간에서 격돌하며 은밀한 암살을 통해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코 서로의 국경 너머로 정규군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전면전이라는 통제불능의 심연으로 발을 들이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공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아슬아슬했던 유리벽이 깨졌습니다. 이란의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갔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 역시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했습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각국의 뉴스 속보는 쉴 새 없이 붉은색 자막을 쏟아냈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드디어 끔찍한 전면전이 시작되었다고,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폭발의 화염에 가려진 사건의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화려한 폭발 장면과 지도자들의 핏빛 어린 경고 뒤에는 대중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매우 기묘하고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란은 당장이라도 적을 향해 불바다를 만들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의 연설은 분노로 가득했고 국영방송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어땠을까요? 이란의 공격은 분노의 찬보복이라기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한편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공격 전에 의도적으로 주변국들에게 신호를 흘렸고 날아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느린 무기를 대거 섞어보냈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에게 방어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것입니다. 치명적인 민간인 피해나 이스라엘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타격은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격 역시 이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타격은 피했습니다. 양측 모두 마치 사전에 각본을 맞춘 것처럼 상호 파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진실이자 세계가 이란에 대해 가지는 가장 흔한 오해의 파괴입니다. 세상은 이란을 맹목적인 파괴를 갈망하는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국가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권력자들은 결코 자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 국가를 절벽으로 몰고 가는 광신도들이 아니라 차갑게 생존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현재 이란 수뇌부의 가장 깊은 내면을 지배하는 감정은 제국주의적인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철저한 공포입니다. 바게푸시의 오린고 철저한 공포입니다. 버코스, 이란 수뇌부의 가장 깊은 내면을 자신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래식 군사력이 정면 충돌 시 얼마나 취약한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권력의 탑이 얼마나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면전은 영광스러운 무대가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최근의 본토 타격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코너로 몰아넣지 말라는 절박한 방어적 몸부림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그 불길이 진정한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강철 갑옷 속에 가장 연약한 피부와 깊은 공포가 숨겨져 있다는 것. 겉으로는 불을 뿜는 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이 거대한 모순. 이것이 우리가 이란이라는 복잡한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출발점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막강한 전력을 갖춘 나라를 이토록 조심스럽고 불안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들의 피 속에 흐르는 지울 수 없는 공포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흙과 바위가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 앞으로 가야 합니다. 지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기원을 찾으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란의 거대한 지도를 펼쳐보아야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들이 가진 신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그들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바위산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고원은 북쪽의 엘브루즈 산맥과 서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천연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산맥들은 외부 침략자들에게는 통곡의 벽이었지만 동시에 이란이라는 국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거대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리적 요새 안에서 이란은 수천 년 동안 고립된 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명을 일구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이 중동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도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나 서구 열강들과는 언어도 종교적 색채도 완전히 다른 외로운 섬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철옹성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언제나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지독한 포위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은 현대 이란 지도부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당시 신생혁명 정부였던 이란은 이웃나라 이라크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에서 이란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잃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강대국은 이라크를 지원했고 이란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테헤란의 거리에는 미사일이 쏟아졌고 전선의 병사들은 화학무기에 노출되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란인들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의롭지 않으며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을 도와줄 우방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단절된 고독과 버림받았다는 기억은 이란 국방 전략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신들의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테헤란의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는 대신 전쟁의 무대를 적의 영토 근처나 제3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전략적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란의 공격적인 대외 행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이 중동 곳곳에 손을 뻗치는 것은 영토를 넓히려는 야욕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토를 지키기 위해 적의 경계선 너머에 자신들만의 방어선을 겹겹이 쌓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란을 당당한 패권국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언제 침입자가 담장을 넘을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불안한 집주인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조금이라도 위협이 느껴지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웁니다. 그 가시는 바로 미사일과 대리,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토를 지키기 위해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 기묘한 전략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이 기묘한 전략은 본토를 지키기 위해 남의 나라 땅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국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방식이 결국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을까요?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철옹성 같은 방어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위험한 형태의 군사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전 세계에 흩뿌려 놓은 보이지 않는 군대,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거대한 거미줄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 거미줄이 어떻게 이란의 생명줄이 되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왜 이란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란이 본토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기묘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전투기나 핵항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이념으로 묶인 거대한 네트워크,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많은 민병대까지 이들은 지도상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거대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 중동 전역을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가들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강대국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살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면전 대신 비대칭 전쟁이라는 영리하고도 잔인한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신 적의 길목마다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대리인들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자금과 무기, 그리고 고도의 군사훈련을 전수받아 각 지역에서 이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란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면 그 대가로 중동 전역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수만 발이 조준되어 있고 홍해의 길목은 후티 반군이 틀어지고 있으며 미군 기지들은 곳곳에 민병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우리를 건드리면 당신들의 앞마당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져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벽의 외주화였습니다. 전쟁은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지고 피는 대리인들이 흘리며 정작 테헤란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기묘한 구조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어 전략은 없었습니다. 적들은 이란을 직접 치고 싶어도 사방에 흩어진 이 복잡한 거미줄을 한꺼번에 제거할 방법이 없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의 축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거대한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거미줄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이 쏟아부은 정성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국민들이 굶주리는 와중에도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의 전사들에게 보낼 달러와 미사일은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지도부에게 저항의 축은 국가의 번영보다 우선하는 체제 존립의 절대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 견고해 보였던 이 거대한 방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공들여 만든 이 보험이 오히려 이란의 목을 죄는 도구로 변하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리인들이 이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도발을 감행하거나 적들이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닌 몸통인 이란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패가 오히려 적의 화살을 이란 본토로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어버린 역설. 이제 우리는 이란이 마주한 가장 뼈아픈 현실, 즉 방패의 반란과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이란의 전략적 계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남의 피로 세운 성벽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이란을 지켜온 거대한 방패, 저항의 축은 이제껏 테헤란의 지도자들에게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적들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레바논이나 예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경고음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의 정세는 이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이 고기 방패들이 오히려 이란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응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대리 세력이 도발하면 그 대리 세력을 응징하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꼬리를 밟아도 몸통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지독한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꼬리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대리 세력 뒤에 숨어 명령을 내리는 이란의 장성들을 직접 사살하고 이란 본토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졌습니다. 방패가 너무 두꺼워지면 오히려 적의 더 큰 망치를 부르는 법입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을 강화할수록 이스라엘은 그 위협을 실존적 위기로 받아들였고 결국 직접 타격이라는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본토 전쟁을 막기 위해 세운 방벽이 오히려 적의 전투기를 테헤란 하늘로 불러들이는 초청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마주한 첫 번째 뼈아픈 역설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 대리 세력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은 공짜로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달 수억 달러의 현금과 최신 미사일, 드론, 그리고 석유를 요구합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들의 입을 채워주기 위해 국고를 털어넣었습니다. 정작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실업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의 부는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전선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가자나 레바논이 아니라 이란을 먼저 생각하라는 구호가 테헤란 거리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니 생존의 방패가 무너질 것이 두렵고 지원을 계속하잔 이 굶주린 국민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란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전략의 그물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방패는 무거워져서 들기조차 힘든데 적들은 이제 그 방패 옆으로 빗겨와 본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비대칭 전력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비대칭 약점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란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외부의 미사일이나 경제적 파탄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의 안쪽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들입니다. 바로 기름기 하나 없는 메마른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분노의 함성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진짜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교한 미사일도 미국의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그들을 가장 깊은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통치하는 땅, 이란 본토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침묵과 그 뒤에 숨은 분노입니다. 한때 혁명의 열기로 가득했던 테헤란의 거리는 이제 살인적인 물가와 희망 없는 미래에 지친 시민들의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인내를 강요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방의 침략에 맞서 이슬람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 성스러운 저항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상점의 물건 가격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치솟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배회합니다. 반면 국가의 막대한 부는 이름도 생소한 외국 무장단체들의 미사일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사망한 한 젊은 여성의 비극은 단순히 종교적 규율에 대한 저항을 넘어 체제 전반에 대한 억눌린 분노를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는 이란 전역을 뒤흔들었고 이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란 지도부에게 이 내부의 균열은 외부의 침공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산맥과 미사일로 막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 솟구치는 분노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것도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민심을 잃어 내부에서부터 붕괴했기 때문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말입니다. 과거 팔레비 왕조가 붕괴했기 때문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말입니다. 이제 이란의 권력자들은 기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처럼 행동하지만 안으로는 자신의 국민들이 언제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권을 위협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돈줄은 말라가고 석유를 팔아본 돈은 대리 세력을 먹여 살리는데 급급합니다. 정작 내실을 다질 여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벌벌 떨기 시작한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거대한 저항의 축이라는 성벽이 국민들의 배고픔과 분노라는 파도에 휩쓸려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와 위협적인 연설은 사실 내부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드라마에는 아직 가장 위험한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심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이란의 노회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금단의 열매입니다. 테헤란의 깊은 지하시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계가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민심은 떠나갔으며 믿었던 방패들마저 하나둘 꺾여가는 사면초가의 상황. 이제 이란 지도부에게 남은 마지막 생존 전략은 단 하나. 바로 핵무기라는 금단의 열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체제를 불멸로 만들어줄 유일한 부메랑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숨바꼭질을 벌여왔습니다. 평화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핵 보유국이 되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감히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례를 보며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핵만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고립되어도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북한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완전히 넘지 않은 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임계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소위 문턱 국가 전략입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제작해 폭발시키는 순간 가해질 전면적인 군사 공격은 피하면서도 서방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거대한 몸값을 요구할 수 있는 영리한 줄타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줄타기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타격이 거세지고 내부 통제력이 약화되자 테헤란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당장 핵을 완성해 생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신들을 구원해줄 마지막 기적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란이 느끼는 진짜 공포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만약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들통나 이스라엘에 선제 타격을 받는다면, 혹은 핵을 가졌음에도 내부 반란으로 정권이 무너진다면 핵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을 쥐려는 손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핵 보유를 향한 마지막 질주는 체제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 세계의 화력을 테헤란으로 집중시키는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금 거대한 도박판에 앉아 있습니다. 판도는 국가의 운명이고 그들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핵이라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전 세계가 이란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절망 끝에 내릴 결정이 중동을 넘어 지구 반대편의 평화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긴박한 핵게임 뒤에는 그 어떤 물리적인 폭탄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전략을 진두지휘해온 노회한 권력자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이란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이제 우리는 테헤란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테헤란의 가장 높은 곳, 그곳에는 수십 년간 이란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지휘해 온 노예한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란의 종교와 군사, 외교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자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체스를 두어온 기획자입니다. 하지만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그조차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시간입니다. 80세를 훌쩍 넘긴 그의 노쇠함은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의 실존적 위기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장치와 같습니다. 성직자 집단과 혁명 수비대라는 두 거대한 축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최고 지도자라는 단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응집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심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메네이 이후의 이란을 누가 이끌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테헤란의 금기어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곧 내부 분열을 의미하며 이는 이란이 가진 모든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이란을 덮친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 위기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권의 안정적인 승계 계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운을 넘어 이란 지도부 내부에 심각한 동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 이 혼란을 수습하고 성난 민심과 외부의 위협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을까요? 권력의 상속을 둘러싼 암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성직자 그룹은 체제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고 막대한 경제력과 무력을 손에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의 내부 권력 투쟁이 격화될수록 이란의 대외 정책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반대로 권력을 잡기 위해 서방과의 위험한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란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 억눌려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대리 세력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단면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저항의 축이라는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황혼은 언제나 가장 어둡고 위험한 법입니다. 하메네이의 심장 박동 소리에 국가의 운명이 동기화되어 있는 이 기이한 현실은 이란이 가진 힘이 얼마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란이 벌벌 떨고 있는 진짜 이유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부가 멈출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권력의 밤이 지나고 나면 이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란은 이제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합니다. 그 승부수는 중동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혹은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추어 볼 시간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에서 시작된 안보 불안, 중동 전역에 흩뿌려진 대리, 세력들의 방패, 피폐해진 경제와 성난 민심, 벼랑 끝에 핵 개발,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늙어가는 심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현재 테헤란의 수뇌부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체스판 위에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외통수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타격 앞에서 이란이 보여준 위태로운 줄타기는 이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의 도발에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저항의 축, 즉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동맹국들은 이란의 능력과 의지에 치명적인 의구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때 정작 방패의 주인은 몸을 사린다는 불만은 거대한 동맹 네트워크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 역시 지도부의 나약함을 질타하며 권력의 균열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란이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외치던 대로 모든 화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이란 지도부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국가적 자살 행위의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 됩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의 무자비한 보복 폭격이 이란의 석유시설과 군사기지, 나아가 정권의 심장부를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외부의 타격은 곧바로 내부의 분노와 결합하여 정권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란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발을 내디딜 수 없는 팽팽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무런 안전그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이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끔찍한 압박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보기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란의 권력자들 내면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허세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가장 기묘하고도 잔인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란은 완벽한 안보를 위해 권력을 외부로 최대한 팽창시켰습니다. 중동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거미줄을 짰고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극대화가 결국 취약성의 극대화를 불러왔습니다. 거미줄이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거미줄의 끝자락에 부는 작은 바람조차 테헤란의 중심부를 흔들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진정한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쳐놓은 그 거대한 그물에 스스로 얽매여 버렸다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희생되었고 킹은 구석에 몰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냉혹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거대한 제국은 결코 외부의 타격만으로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냉혹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거대한 제국이나 견고한 체제는 결코 외부의 타격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과거의 수많은 절대 권력들이 그러했듯 붕괴의 씨앗은 언제나 가장 깊은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의 위기는 단순히 이스라엘과의 갈등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단편적인 사건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끔찍한 모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 즉 역사의 필연적인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수십 년간 걸어온 궤적을 돌아보면 우리는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천연의 요새 안에서 이란의 지도자들은 국가와 정권의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본토의 전쟁의 불길이 닿지 않게 하려고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대리 세력을 심었고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많은 미사일 기지를 산속에 건설했으며 심지어 전 세계에 가혹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결하는 금단의 무기를 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핏대를 세우며 서방 세계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이란의 수뇌부를 보며 그들을 통제불능의 미치광이나 호전적인 광신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겹겹이 쌓인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내며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치광이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냉혹하게 체스판을 읽으며 생존의 수를 계산하던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격한 언사와 행동 뒤에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는 처절한 방어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면전만으로도 자신들이 쌓아올린 권력의 탑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뼛속 깊은 공포, 그 공포가 그들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회한 권력자들이 놓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체스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그들이 앉아있는 체스판 자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자를 막기 위해 높이 쌓아올린 웅장한 안보의 성벽은 결국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두고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부와 자원은 먼 이국 땅의 대리인들에게 흘러갔고 정작 테헤란의 시민들이 마주한 밥상 위에는 가난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과거의 혁명구호를 믿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억압의 상징인 히잡을 벗어 던지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종교적 신념보다 하루하루의 팍팍한 생존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늙고 병든 최고 지도자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처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낡은 체제의 생명력도 서서히 그 끝을 향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바위들은 분명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투기나 미국의 항공모함을 잠시 막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거대한 산맥도, 그 어떤 강력한 탄도미사일도 시대의 거대한 변화와 인간의 자유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을 영원히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력과 공포로 찍어 누른 침묵은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뚜껑이 닫힌 채 언제 터질지 모르게 끓어오르는 압력솥과 같습니다. 이제 시계의 모래알은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결단의 순간이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란이 맞이할 운명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캄캄한 밤하늘을 번쩍이며 가르는 적의 거대한 미사일 폭발음과 함께 찾아올까요? 아니면 테헤란의 어느 낡고 평범한 골목길에서 시작된 조용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민중의 파도와 함께 찾아올까요? 우리가 이란을 바라보며 느껴야 할 진정한 두려움은 뉴스에 보도되는 화려한 무기나 정치인들의 협박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비밀은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붕괴라는 이름의 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 피할 수 없는 과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향해 으름장을 놓으며 방패를 치켜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 자체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란이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벌벌 떨고 있는 진짜 이유이며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그들의 가장 슬프고도 치명적인 비밀입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의 몰락이나 거대한 체제의 붕괴가 항상 요란한 굉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고요하고 평범한 아침의 풍경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마지막 모래알이 소리 없이 떨어지곤 합니다. 이란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상해야 할 장면은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가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에 기묘할 정도로 차분한 테헤란의 아침입니다. 밤새 중동의 하늘을 수놓았던 미사일과 요격망이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면 알보르즈 산맥 너머로 여지없이 붉은 태양은 떠오릅니다. 거리에 나선 평범한 이란 시민들은 밤사이 벌어진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결과보다는 당장 오늘 아침 식탁에 올릴 빵의 가격과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환율의 폭등에 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국영방송에서는 어김없이 적들을 물리쳤다는 아나운서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승리의 찬가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거리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국가적 자부심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지독한 피로감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일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비이성적인 광신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중동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들의 킹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냉혹하게 수를 계산해온 대마스터들이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천연의 요새에 기대어 저항의 축이라는 방패를 만들었고 핵이라는 금단의 무기를 향해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자원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이 완벽해 보이던 방어 시스템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취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이유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붉은 선을 넘나들고 있고 안으로는 경제적 파탄과 민심의 이반이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지도자의 늙어가는 심장박동은 피할 수 없는 권력의 공백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체스판 위에서 금이 가고 있는 체스말들을 쥐고 마지막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이란은 그리고 중동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웅장한 자그로스 산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외부의 적들을 막아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물리적인 성벽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내부의 결속에서 나오며 그 근원적인 생명력이 메말라버린 체제는 결국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